오늘은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우리 가족이 50억이라는 돈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사촌동생으로만 알고 있던 민호가 사실은 우리 친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벌어진 일들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서입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가족까지 바꿔버리니까요.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박준호, 45살이고요. 중견기업에서 20년째 회계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결혼한 지 18년째고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지훈이와 중학교 3학년인 딸 지은이가 있어요. 둘째 동생 준수는 43살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 영희와의 사이에 대학교 1학년인 아들 성민이가 있고요. 준수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는데 그걸 살려서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민호, 38살인데 저희는 지금까지 사촌동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양자로 왔다고 들었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민호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목수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왔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고 혼자서 살면서 자수성가형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민호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시작해서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한 길만 걸어오셨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정말 살림 잘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초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정말 갑작스럽게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 3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김포에 있는 땅은 너희 삼형제가 나눠 가져라였어요. 그 땅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이었거든요. 평당 10만 원도 안 하는 야산 땅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으실 때 나중에 오를 것 같다며 조금씩 모아서 사신 땅이었는데 30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세금만 내고 있던 땅이라서 솔직히 짐같이 느껴졌었거든요. 두장, 평범한 일상과 가족의 화목함. 그래서 저희는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 하고 넘어갔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정말 각자 바쁘게 살았어요. 저는 회사에서 연말 결산 시즌이라 야근에 야근을 거듭했고 준수는 새로 따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목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셔서 저희는 평소보다 더 자주 안부를 여쭸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어머니 집에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드렸죠. 민호도 정말 효자였어요.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와드렸거든요. 페인트 칠도 해드리고 고장난 가전제품도 고쳐드리고 가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모이면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민호도 형들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고 저희도 민호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거든요. 제 아이들도 민호를 정말 좋아했어요. 민호 삼촌이 제일 재미있어라면서요. 민호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아이들한테 나무로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준순의 성민이도 민호를 따랐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는 좀 시큰둥하지만 어릴 때는 민호만 보면 쫄래쫄래 따라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3장, 운명을 바꾼 전화 한 통. 그런데 몇 달 전이었어요. 4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준호야, 너희 김포 땅 말이야. 신도시 개발구역에 들어갔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금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50억이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어머니, 진짜요? 설마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부동산 사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 줬는데 정부에서 김포 신도시 3단계 개발을 확정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땅도 포함됐다는 거야.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여보, 진짜야? 50억. 그러게.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여보, 잠깐만. 50억이면 3등분해도 16억 넘잖아. 그러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16억이라는 돈을 생각하니까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그걸로 계산해보니 30년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내도 밤새 뒤척이더라고요. 여보, 이거 꿈 아니지? 내장, 가족 회의와 조심스러운 기대감. 그래서 그 주말에 다들 모였어요. 어머니 집에서요. 준수와 준수 아내 영희도 왔고 민호도 왔어요. 모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정말이더라고요. 50억 2천만 원. 자료를 보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도 있었고 보상 기준과도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만 5,234평이 평당 330만 원으로 책정된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모두 좋아했어요. 와, 대박이네. 아버지가 복 받으신 거야.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민호가 말했어요. 형님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아버지께서 젊으실 때 그냥 감으로 사신 땅인데. 저도 말했죠. 정말 그러게. 아버지 해안이 대단하신 것 같아. 준수도 신나하더라고요. 이제 성민이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회사도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준수 아내 영희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예요? 아버지가 3등분하라고 하셨으니까 3등분하지. 하지만 정말 똑같이 나누는 게 맞을까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영희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지만 16억씩이나 되는 돈인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5장 균열의 시작. 영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부모님 모시는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식으로 계산하자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자는 거죠. 솔직히 오빠는 회사 다닌다고 명절 때도 잘 안 오시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명절 때 못 온 게 한두 번 있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추석 때 한 번, 아버지 생신 때 한 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영희야, 그럼 나는 얼마나 받아야 한다는 거야? 글쎄요. 생각해보니까 준수가 그동안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닌 것도 많고 집 수리할 때도 직접 와서 해드렸잖아요. 532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뭐? 준수도 거들더라고요. 형, 사실 영희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병원도 더 많이 모시고 다녔고. 야, 박준수.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냐? 형, 화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들, 저는 적게 받아도 돼요. 어차피 양자로 온 몸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민호도 내 아들인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하니. 하지만 영희는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 따지면 양자와 친자는 상속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복잡했어요. 50억이라는 돈 앞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6장 가족 관계의 악화. 그 이후로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수 부부는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상속법에 대해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민호의 상속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일주일 후에 준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왔는데. 뭔데? 법적으로 보면 양자는 친자와 상속 비율이 다르다고 하네. 그리고 부모님 봉양에 대한 기여도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준수야, 너 정말로 그런 식으로 갈 거야? 형도 이해해줘. 16억이야, 16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잖아.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6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정말 컸거든요. 민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가족 모임에 와도 말수가 줄어들고 저는 괜찮다고만 반복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형, 제가 양자라서 형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가요? 민호야,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때문에 형님들이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그때 민호의 표정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평소에 밝고 유쾌했던 민호가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아이고, 너희 아버지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50억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7장 내면의 갈등. 솔직히 저도 흔들렸어요. 16억이에요. 16억. 제가 회사에서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있으면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집 대출도 갚을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유들이 모두 해결되는 거였거든요. 아내도 말하더라고요. 여보, 영희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한테 소홀했던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민호는 사실 가족이긴 하지만 양자잖아. 법적으로도 다르고. 여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 여보도 알잖아. 지훈이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지. 지훈이도 곧 고등학교 올라가고 16억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공정한 건지. 민호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16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몇 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16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집 대출 7천만 원 갚고 아이들 교육비로 2억 정도 따로 빼놓고 노후 자금으로 5억 정도. 그래도 8억 정도는 남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돈 계산만 하고 있었지 민호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8장 법적 분쟁의 시작. 결국 준수가 정말로 법적 분쟁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민호의 상속권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양자의 상속분을 줄여야 한다면서요. 그 소식을 들은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가 제 작업장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형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호야, 미안해. 형님도 준수 형님 편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도 똑같이 아버지 아들인데 왜 저만 적게 받아야 해요? 준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법은 법이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데 더 많이 기여한 것도 맞잖아. 그때 민호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상처받은 표정이었거든요. 배신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동생으로 생각해 주신 거 다 거짓이었나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됐어요. 알겠어요. 저는 역시 양자였네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도 정말 복잡했어요. 민호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16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9장 어머니의 고통. 그 이후로 민호는 연락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50억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되다니. 차라리 그 땅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준호야, 어머니가 잘못했나?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민호가 너희들한테 차별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양자라고 해서.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민호를 차별하고 있었거든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데도 저는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16억을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내도 아이들 교육비도 집 대출도 모든 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병문안을 가면서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저 자신이 정말 한심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했어요.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했던 거죠. 10장 충격적인 진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일주일 후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혼자 불러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호야, 너한테만 말할 게 있어. 어머니, 뭔데요? 민호 말이야.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뭔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말씀하려는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양자가 아니야. 네. 뭐라고요? 너희의 친동생이야. 진짜 동생.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실수가 있었어. 민호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와 잠깐 사이에 태어난 아이야.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우리 친동생이라고요? 어머니가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민호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 젊을 때 잠깐 사귀었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와 결혼하기로 정해진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났지. 그럼 그동안 민호 어머니가 민호를 낳고 키우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민호가 5살 때였지. 그래서 우리가 민호를 데려다 키우게 됐는데 왜 양자라고 하신 거예요? 주변 시선 때문이었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잖아. 너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고 알려지면 가문의 체면도 있고 너희들도 상처받을까봐. 응, 미안해. 너희 아버지가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지 못하고 가셨어. 저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가 친동생이라니. 그동안 우리가 민호를 대했던 방식이,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11장 DNA 검사와 진실의 확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어. 민호가 너무 불쌍해. 어머니가 증거라도 있으세요? 응. 민호 출생신고서 원본이 있어. 아버지란에 너희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지. 그래서 DNA 검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의뢰하셨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복잡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민호가 친동생이라면 제가 그동안 한 생각들이, 준수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만약에 민호가 정말 친동생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동안 양자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 그리고 출생신고서도 있다고 하시고. 아내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잘못된 거네.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준수한테도 말했어요. 준수야,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뭔데? 민호가 친동생일지도 모른다고. 준수는 처음에 믿지 않더라고요. 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한 거야?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준수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12장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가 발표했어요. DNA 검사 결과. 박민호 씨는 박준수 씨의 친형제가 맞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준수는 얼굴이 하얘졌고 영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민호는 그냥 담담하게 앉아 있었어요. 표정도 없이. 민호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우리가 됐어요, 형님. 이제 와서 뭘 더 말해요. 그때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친동생을 양자라며 차별하고 상속권까지 박탈하려고 했다니. 영희가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수도. 민호야, 형이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13장 자책과 후회.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민호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양자라는 이유로 늘 눈치를 봤을 텐데 그런 민호를 우리가. 아내도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렇죠.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몇 일 동안 민호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없었어요. 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민호가 연락을 안 받아.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돈에 대한 미련도 있었어요.
민호가 친동생이라고 해서 갑자기 16억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제 자신이 정말 싫었어요. 14장 진심 어린 사과. 다음 날 민호를 찾아갔어요. 준수도 함께요. 민호의 작업장에 갔어요. 민호는 저희를 보더니 그냥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민호야, 뭐 하러 오셨어요? 목소리에 정말 차가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준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야, 형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형님들, 일어나세요. 아니야.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그때 민호도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들, 저도 알아요. 5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형님들이 저를 진짜 동생으로 생각해 주는 줄 알았어요. 민호가 저희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형님들, 저도 이해해요. 16억이라는 돈 앞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됐어요. 우리 진짜 형제니까.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민호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들이었는지를. 15장 화해와 새로운 시작.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상속금은 원래 아버지 뜻대로 3등분했어요. 민호가 친동생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였어요. 먼저 가족들이 모여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야, 형들이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넌 우리 진짜 동생이야. 혈육으로만 봐서가 아니라 그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 가족이니까. 민호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사실 저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양자라는 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게. 어머니도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민호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민호를 어떻게 키울지, 언제 진실을 말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지. 민호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잘 자라고 있었고, 지금은 정말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서 밥도 먹고, 민호도 이제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요. 16장 돈보다 소중한 것들. 돈은 우리 각자의 삶을 편하게 해줬어요. 저는 집 대출을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용돈도 더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준수는 사업을 확장했어요. 직원들도 더 뽑고 장비도 새로 샀죠. 성민이 대학 등록금 걱정도 없어졌고요. 민호는 처음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들,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일부는 안전한 투자에, 일부는 작업장을 확장하는 데 쓰도록 했고요. 민호가 며칠 전에 말하더라고요. 형님들, 저 이제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오, 정말? 누구야? 작년부터 소개받은 분이 있는데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아서요. 정말 기뻤어요. 민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깨달았죠.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17장 깨달음과 반성.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돈의 무서움이에요. 50억이라는 돈 앞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둘째, 가족의 진정한 의미예요. 혈연 관계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가 양자든 친동생이든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셋째, 진실의 중요성이에요. 어머니가 진작에 민호의 출생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때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진실을 숨기는 건 언젠가는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넷째, 사과와 용서의 힘이에요. 우리가 민호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호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18장 새로운 가족의 모습.
요즘 우리 가족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나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는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더라고요. 형님들, 제 평생 반려자가 될 것 같은 분이에요. 저희도 정말 기뻤어요. 민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머니도 요즘 정말 행복해하세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면서 매일 웃으시거든요. 준수도 많이 반성했어요. 형, 내가 정말 한심했지.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네. 우리 다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이제 깨달았다는 거잖아. 19장 다른 가족들에게 주는 교훈. 이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보다 원칙을 따르세요. 돈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기 쉽지만 가족애와 공정함을 잃지 마세요. 둘째, 가족 간의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숨기기보다는 적절한 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셋째, 돈이 가족을 망가뜨리기 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넷째, 실수했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미루다 보면 상처만 더 깊어져요. 다섯째, 용서의 마음을 가지세요. 가족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20장, 현재 우리 가족의 모습.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도 많이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여보, 우리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준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직원들도 10명 넘게 늘었고 큰 프로젝트도 따냈어요. 그리고 영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요즘은 민호를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주고 가족 모임 때마다 특별히 챙겨주거든요. 제가 정말 못된 생각을 했었어요. 민호야 미안해라면서 자주 사과해요. 민호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여자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고 사업도 확장해서 목수 공방을 차렸어요. 형님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다 가족이 있어서예요라고 자주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정말 건강해지셨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얼굴도 밝아지시고 자주 웃으세요. 21장,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민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려고 해요. 우리 삼형제가 힘을 합쳐서 정말 멋진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제주도나 유럽 여행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저희 삼형제는 매월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서로의 안부도 확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어머니께 더 효도하려고 해요. 이번 일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았거든요. 돈으로는 각자 필요한 곳에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에, 준수는 사업 확장에, 민호는 결혼 준비와 새로운 도전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22장, 마지막 당부.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변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이라면 언젠가는 그 벽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시길 바라요. 그들이 진짜 여러분의 보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세요.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